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는 취업 컨설턴트들이 여러분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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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건쌤 그리고 스텔라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성공 취업 가이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주제판. 현대제철과 현대종합금속의 자소서를 탐구해보아요.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월요일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 소개됐던 두 기업입니다. 현대제철과 현대종합금속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소서 항목 구성과 또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현대제철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딱 이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인성적인 직무, 뭐 성격의 장단이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왜 가치와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무 역량은 앞이라도 안 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거는 굉장히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라는 점.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어떤 능력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설명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특징은 글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근데 이제 600자 정도 되는데 이 경험 내용들도 근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컴팩트하게 모든 걸 다 다룰지가 여러분들의 승패에 좀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팩트하게 내용을 다 담아야 되고 또 직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질문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 스텔라쌤이 보시기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우선은 4개의 그 문항 중에서 1번, 2번, 3번 이 3개가 조직 가치관 적합도를 평가하는 문항이라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장단점을 성장 과정과 함께 그리고 핵심 가치,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물어보았다는 것에서 이 현대제철의 조직 가치관 적합도 평가 촉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현대제철의 인재상 그리고 그룹의 핵심 가치, 인재상 그리고 비전, 미션 이런 키워드들을 꼼꼼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왠지 만만치 않은 그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자, 두 쌤이 말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의 자기소개서 첫 번째 항목부터 만나볼게요.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자신의 성장 과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최소 100자, 최대 600자입니다. 이때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글을 채워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글을 쓸 때 대부분의 실수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사실은 이제 물어보는 순서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의 장단 물어봤네? 그럼 성격의 장단을 쓰고 성장 과정 물어봤네? 성장 과정 쓰고 경험 물어봤네? 경험 쓰고 그다음에 헤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문항 자체도 사실은 이제 나와 있어요. 성장 과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서술해달라라고 했으니까 베이스가 일단은 성장 과정과 경험이라는 사실과 성격의 장단점이 후순위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자소서 문항에서 물어보는 것을 다 적으면 되지 꼭 이 순서에 맞게 조합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략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 과정은 가치관이 어떻게 생겨나고 자라왔는지 그 과정을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격의 장단점이 그러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게으른 사람이 그냥 대충 살자라는 가치관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 대충 살자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게으를까요? 이거는 사실은 가치관이 먼저 생각이 그렇게 같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어렸을 때랑 성격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내가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좀 더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물로서 나의 캐릭터리스틱, 성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고 그로 인해서 성격이 파생되는 과정으로서 글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즉 가치관, 현재의 상태와 그 가치관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성장 과정으로서의 과거의 경험들을 쓰시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현재로 그래서 그 과정과 결론으로서 내 성격이 어떻게 지금 현재 장점과 단점으로 나뉘는지
까지 쓰시면 그 순서로 아마 편안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치관, 성장 과정, 성격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항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핵심 가치,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 글로벌 지향 중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실천 사례를 제시하시오. 역시 최소 100자, 최대 600자입니다. 자,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현대제철의 채용 웹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회사 소개 그리고 경영 이념 메뉴에 경영 철학 그리고 핵심 가치 CI가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한번 같이 하나하나 해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고객 최우선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고객 최우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품질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 모든 가치가 고객이 최고다와 같은 기업 문화에 대한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전적 실행인데 할 수 있다. 열정 그리고 반드시 좀 목표를 달성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연계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소통과 협력인데요. 뭐 내부적으로는 타 어떤 유관 부서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타 협력사와의 상생과 그리고 시너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재 존중인데요. 자기 개발 그리고 상호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가 글로벌 지향인데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글로벌 최고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600자 기반의 실천 사례를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바는 도전적 실행과 그리고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지원자분들의 경험 여부에 따라서 글로벌 지향까지 포함을 해서 한 3개 중에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 그러면 명료하게 답변을 어떻게 적어주면 좋은가? 100자를 이렇게 딱 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땡땡 가치관을 실천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도전적 실행 가치관을 실현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량에 맞게 맞추어서 사례를 500자 기반으로 기승전결을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실타래를 잘 풀어가실 수가 있겠죠. 해당 역량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키워드를 좀 꼭 포함을 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령 이제 도전적인 실행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달성을 했었던 그 과정을 치열하게 해냈다, 실행력, 집요함, 끈기 이런 키워드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텔라쌤이 다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다 떠먹여 드렸으니까 취준생분들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시 여기는 가치와 현대제철이 왜 그 가치와 부합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왜 지원했는가? 지원 동기를 묻는 거죠? 맞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제 4번 항목이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랑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무 지원 동기는 이제 스텔라 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약간은 결이 달라요. 이거는 가치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성장 과정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회사를 선택하는 걸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고 많은 가치관 중에 직업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 거고 그 작은 틀에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즉 직업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가치관을 묻는다는 것을 좀 일단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미 가치관을 어필한 상태잖아요. 앞서서 가치관이 더 클까요? 직업관이 더 클까요? 직업관은 가치관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훨씬 더 큰 범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어필한 가치관이 지금의 직업관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지 자기소개서의 문항들은 세분화되어 있지만 나라는 한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죠.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가치관을 어필했는데 직업관은 그냥 저는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둘 다 분명히 나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한정적인 글자 안에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뭐야 얘 다중인격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자라는 한정적인 글자 수 안에 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가치관과 직업관이 어떻게 보면 맥락과 결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포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한 후에 가치관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관적으로 적는 게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번 항목은 1번 항목의 가치관과 잘 연결을 해서 직업관을 잘 어필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네 번째 항목, 마지막 항목 살펴볼게요.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와 해당 직무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 및 근거를 본인의 경험, 전공 등과 연계해 서술해 주십시오. 이건 최소 100자, 최대 800자인데 보니까 4번에서는 직무 지원 동기를 묻고 있다고 건쌤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을 어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직무에 대한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 그리고 근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800자까지 기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지원 동기 중에서도 직무 적합도를 관련된 문항이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을 좀 추천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 스푼 더 떠서 이렇게 제공을 드리도록 할게요. 솥다운표로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땡땡땡 전공 그리고 총 몇 회의 뭐 대내 활동, 총 몇 회의 수상, 총 몇 개의 뭐 자격증, 총 몇 개사에서 몇 개월 근무하셨었던 어떤 경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키워드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키워드를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쭉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요. 개인의 대표 이력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원 직무 성과에서 가장 성과,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무를 왜 지원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네, 저는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직무 역량과 관련된 답변을 바로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문장을 시작해 주시면 이제 약 200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전공 등을 나머지 600자에 쪼개어서 뭐 200, 200, 200 이렇게 3개씩 쪼개도 좋겠고 300, 300 이렇게 2개씩 자세하게 기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땡땡 전공 과목 중에서도 뭐 전공 과목 1, 전공 과목 2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무슨 이론 지식을 배웠다.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였다.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과 그리고 기술, 필요한 태도 역량 등을 갖추었다라는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제철 자소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팁을 얻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건쌤부터 해줄까요? 네, 첫 번째, 간단하지만 숨은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자소서다.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을 순서대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텔라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현대제철의 조직 그리고 가치관에 적합한 인재임을 어필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1, 2, 3번 문항 조직 가치관 키워드를 잘 분배하셔서 답변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답변부터 역량이 있음을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대제철의 자소서 작성법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현대종합금속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현대종합금속도 그렇지만 이 현대그룹 자체가 인재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이 인재상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파생돼서 만들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현대의 그룹사를 지원하더라도 인재상을 꼭 살펴볼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제 짧은 글자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컴팩트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재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컴팩트한 그 글자 수 안에 이걸 다 녹여내야 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텔라쌤이 보시기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자기소개서 그 문항 자체에 큰 특이점이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형적인 조직 가치관 적합도 문항과 그리고 직무 적합도 문항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업과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스터디를 먼저 하고 그리고 경험을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즉, 내 경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1인칭 관점에서 줄줄줄줄 강조하시기보다는 너희 기업이 이런 산업군이고 그리고 내가 지원을 희망을 하는 직군이 이런 직군인데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사료가 된다. 그래서 나는 지원을 했고 이런 역량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마침 나는 이런 과거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해당 역량들을 갖출 수 있었다. 이런 맥락으로 좀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기업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충분히 채용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업 영역들을 좀 숙지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현대종합금속의 자소서 작성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함께 볼게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해당 직무에 자신이 선발돼야 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전공, 경험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700자인데요.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직무 지원 동기 같아요. 이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현대제철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항목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괄호안에 대한 이야기가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자신의 전공,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직무적인 지식이라든지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얘기해달라는 게 포인트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어필하는 거는 결국에는 당신이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특정 영역에서 도움이 되고 함께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가장 1순위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뭐 본사 물류 사업이라든지 고창 공장의 정기직렬이라든지 이런 직무들을 뽑고 있는데 그 해당 직무에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역량을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필요로 할지 역순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거에 따른 경험이나 근거가 있는지가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러고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내가 이 전공이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낸다면은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어필하는 순서가 잘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대종합금속의 두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종합금속의 인재상, 창의, 팀워크, 용기, 도전 중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하나를 선택하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를 작성하는 항목인데 이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인재상에 대해서도 적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현대종합금속의 이제 인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창의, 주어진 자원 그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열정과 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 용기, 주어진 업무 그 이상의 강한 도전. 세 번째 팀워크는 상호 존중, 신뢰, 공감. 그렇지만 할 말은 다 한다. 네 번째 도전, 주어진 목표를 넘어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을 한다. 아마 여러분들 살짝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용기랑 도전이 겹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교집합의 영역이 좀 보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경쟁이 좀 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좀 치열해지고 있는, 복잡해지고 있는 이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현대종합금속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채용 웹사이트의 표현을 한번 빌려서 여러분들께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제한된 인적, 물적 상황에 한순간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더 개선된 회사로 스텝 포워드 해나가면서 의욕적인 목표로 타겟골을 상향 조정해 나가면서 실행하고 베스트 컴퍼니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인재상을 계속해서 2번, 3번 문항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 소재를 선택하실 때 더욱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건쌤께서는 전략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써봐라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3번은 이제 이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문제를 좀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 수 있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한다면 이 2번은 4개 인재상 중에 1개 또는 2개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택하셔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정의해주는 측면이라는 것을 보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인재상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가장 어울리는 가치관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문장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문장의 틀을 잡으시고 인재상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정의를 자신만의 워딩으로 한 100자 정도 적어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가치관을 발휘해서 작고 큰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런 사례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까지만 400자 나머지 딱 풀어주시면 됩니다. 즉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푸실 필요는 없는 문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인재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잘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대종합금속 자소서 3번 항목 살펴볼게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00자인데요. 이 건쌤이 인재상에 기반으로 이제 파생된 질문들이 좀 많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스텔라쌤이 3번 항목도 인재상과 관련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문항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인재상 문항보다는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례를 고갈시키지 않는 좋은 키워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위에서 내가 도전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썼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준비해 놓은 게. 근데 이거 딱 보면은 막막해져가지고 어떡하지? 다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좋은 인재상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용기 혹은 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팀워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위에 있는 2번 항목의 결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재상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항목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달성보다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목표가 있고요. 그걸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보완해서 끝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항목을 다시 살펴보면 뭔가 이게 도전 냄새도 좀 덜한 것 같고 뭔가 포기 그냥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하게 포장한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왜 생각보다 뭔가 포기를 넘어서는 이 뉘앙스를 보여줬나 이거에서 약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포기를 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포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잘 작성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잘 녹아져 있는지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포기하지 않은 그 과정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쓰시고 이 항목의 완성도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은 이유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항목보다 먼저 작성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소서 4번 항목 살펴볼게요.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전공, 경험, 역량 활용 계획 500자입니다. 덧붙이는 말도 없네요. 깔끔합니다. 이거 작성 팁 주실까요? 네, 입사 후 포부 그리고 계획은요. 결국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즉 입사 후 다음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라는 틀을 딱 잡으시고요.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셔서 250자씩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포부만 작성을 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두 가지 이상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다각적으로 좀 고민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글자 수가 길진 않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적당히 한번 잡고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무진 관점에서 정말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는 직무 소개를 잘 이해를 하여서 이를 잘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어느 전공을 통해서 어느 지식을 배웠고 어느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추었고 무슨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내가 지원을 희망을 하는 이 직무에서 실무 이것에 기여하겠다라는 것을 콕콕 적어달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단순하게 사실은 실무진 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셔가지고 10년 뒤 차세대 리더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보는지 조직 성장 관점에서도 보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있어서 현대종합금속의 10년 뒤 혹은 이제 신규 사업 방향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현대종합금속에서 투자한 사례, 신사업 발표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요. 행보에 어떤 관리자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깔끔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 5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직무와 연관된 경력, 기술, 키워드별로 간략하게 작성, 신입 지원의 경우 직무와 연관된 경험 작성 500자입니다. 근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 볼 때 1번이랑 좀 겹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작성할까요? 정답입니다. 이게 1번이랑 겹친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 텐데 여러분들이 경력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에는 경력 기술서를 약간 간략하게 쓰라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후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내가 직무적인 어필이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은 또 다르게
직무 관련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이 적고 좀 부족하다, 내가 이제 막 갓 졸업해가지고 남들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 경험들을 분할하는 게 좋을까요? 뭐 가령 예를 들면 현장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인턴 경험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이 포괄되는 개념이 있고 교집합점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덜어 놓으시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종합금속에서 인턴을 했다면 완전 직관적으로 똑같은 일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경험도 쓸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교집합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직무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도 알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해달라 정도의 느낌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험에 대해서 쓸지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종합금속의 자소서 작성법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스텔라 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자기소개서 문항 자체는 전형적입니다. 다만 기업의 특성상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 부탁드리겠고요. 충분히 스터디하시고 직무적으로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치관 그리고 인재상은 결국 왜 꼭 우리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잘 작성해 두시면 면접까지 수월해집니다. 직무, 산업, 그리고 기업 분석 철저히 한 후에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요. 일단은 현대그룹은 인재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을 꼭 쓰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라. 두 번째, 근데 하나의 인재상만을 꼭 어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인재상을 하나만 물어보는 항목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모든 인재상들이 보여지게끔 전략적으로 가자. 그래서 3번, 모든 인재상이 전체 항목에서 골고루 느껴지게 만드는 전략을 추구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의 기술 시간에서는 현대제철과 현대종합금속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